그래서 저처럼 당뇨를 극복하시려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원인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평범한 성인의 혈액량이 5리터 딱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 혈액이라고 치면요, 공복혈당 100인 사람의 몸속에는 당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아시겠어요? 원래 이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냥 100% 포도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딱 5g, 딱 한 스푼 녹아있습니다. 이거 평상시 혈당이에요. 정말 적죠? 포도당 1g당, 그러니까 이만큼당 약 20만큼 혈당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5g이 들어있으니 혈당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더 들어왔으니 혈당이 200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 5g, 딱 이만큼 더 들어왔는데 혈당이 2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다가 햇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햇반 안에 순수 포도당이 약 60g 들어있습니다. 방금 했던 계산대로라면 햇반 하나 먹으면 혈당 1200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햇반 하나가 설탕 한 스푼이랑 맞먹을 정도로 설탕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돌려서 하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라진 포도당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미 당뇨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미국 예일대학교 제럴드 슐먼 박사가 인슐린 저항성 생쥐의 몸속에 어떤 특정 물질을 이식해서 생쥐의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보통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확대를 하는데요, 쥐 몸에 뭘 넣는지 알면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방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마당에 지방을 몸에 넣어서 당뇨가 낫는다니. 뱃살 나오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뱃살은 대표적인 당뇨가 나빠지는 신호인데 이거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되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굳이 지방을 이식하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뇨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니 오늘 이야기 꼭 잘 들어보세요. 쥐에게 이식한 지방은 내장 지방이 아니라 피하 지방입니다. 뱃속의 내장 지방과는 종류가 다른 지방이에요. 우리 몸으로 음식을 통해 들어온 포도당의 종착지는 4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뇌이고요. 두 번째가 근육, 세 번째는 간, 네 번째가 지방세포입니다. 뇌에서는 바로바로 연료로 사용되며 간과 근육에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게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저장된 포도당을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서 허벅지 두꺼워지면 두꺼워진 만큼 도시락 크기가 커지겠죠. 도시락 크기가 큰 만큼 혈액 속에서 당을 가져와 저장하는 용량이 커지니 혈액 속 혈당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근육의 크기만큼 도시락 크기도 정해져 있죠. 도시락보다 많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때 가는 곳이 바로 네 번째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도 일종의 도시락인데요. 이 도시락은 보온 도시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락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근육과 간에 저장될 한계를 넘어서 들어온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과 간, 그리고 지방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햇반 속 포도당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었죠. 햇반 속에 들어있는 12스푼 분량의 포도당이 인슐린에 의해 다 도시락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럼 뱃살에 있는 지방도 도시락통이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 저장이 많이 하니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바로 당뇨 탈출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글리코겐 도시락과 지방 도시락은 저장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포도당이 근육과 간으로 들어가 글리코겐 도시락 형태로 저장될 때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저장됩니다. 한두 시간이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방세포의 도시락으로 들어갈 때는 형태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하니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길게는 하루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식후에 여러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일까요? 근육 도시락이겠죠.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하니까요. 꼭 두 번째 방법까지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근육 도시락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크기가 크면 당연히 보관량이 많아지니 식후 혈당 상승 낮추는 데 도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중요한 개념이 바로 두 번째, 도시락을 비우는 겁니다. 도시락 비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 도시락에 저장된 글리코겐 양은 대략 100g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근육 도시락에 저장된 글리코겐 양은 400g 정도 됩니다. 이걸 평소에 꽉꽉 차지 않게 잘 비워놔야 음식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껏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으셨죠. 근육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지 못해 발생하는 게 당뇨의 원인이라고 들으셨잖아요.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뇨를 극복하시려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원인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도시락도 비우면서 인슐린 민감성도 올리는 방법,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의 글리코겐 도시락을 잘 비울 수 있을까요? 그냥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 90%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빨리 계획 세우시고요. 운동하셔서 근육 속에 저장된 글리코겐 도시락을 사용하세요. 운동을 하시는 것은 글리코겐을 비우는 것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근육세포가 인슐린과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도시락 비우고 인슐린 저항성 줄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 안에 드시는 분들이니까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신다 싶으신 분들은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데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할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벌칙까지 세우는 것이 계획입니다. 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리자면 식사 끝나고 20분에서 30분 후에 밖으로 나가셔서 빠르게 걷기를 비롯하여 계단 오르기, 달리기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후 혈당이 스파이크 치지 않는 강도로 운동 강도를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걸 하시고 나면 공복 혈당도 서서히 잡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